그렇고요. 지금 이제 소개받은 박경봉인데요. 제가 안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안동 하면은 요새 개그 콘서트에도 보면 그 초원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기와집에 다 살고 있고 동네에는 갓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한 2, 30년, 2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안동대학교는 이제 국가기관이 돼갖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국립대학은 나라에서 받는 혜택들이 사실은 사립대학이 더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추세로 다 모든 일을 다 하고 개혁적인 건 별로 안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사실은 국립대학에서 이러닝 쪽에 사실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조금 시도를 했어요.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 집단의 저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아주 재밌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여간 재밌게 한 1년 동안 이걸 꾸려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러닝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러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요. 그 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20년 됐거든요. 지금 이제 한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안동까지 한 5시간에서 한 7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버스를 타시면 2시간 4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가 되면 1시간 반이면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이고요. 특별히 저희 대학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 교육 부분에 에이스 사업하고 역량 강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링크 사업을 우리가 교과부의 3대 사업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 관련되는 공학 인증 관련되는 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학교예요. 특히나 교수님들만 바쁜 게 아니고 학생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한 7, 8시 돼도요. 저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수님이 내준 과제도 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충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8시, 9시까지 화학도 강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정규교과 이외의 것도 강의를 하시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정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러닝을 설명을 드리려면요, 뭐 다른 대학 상황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역사적인 걸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에 저희가 E클래스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E클래스. 이 E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 자체가요.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그 단순하고 간단하고 또 평면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정착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던 시스템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게시판에 교수님이 게시할 거, 공지할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 거기다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 그걸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안에 시험 문제 해설 같은 거 올려놓으면 학생들 들어와서 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 다음에 과제를 올리는데 과제를 사실은 글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고. 그런 평면적인 건데 이 클래스가 저희 2000년에 도입되면서 교수님들이 이걸 쓰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그냥 갔어요. 그냥 가니까 이게 도저히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걸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교수 업적을 평가하는 데다 집어넣었어요. 아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강의를 하셔야지 그 업적 평가 점수를 얻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나온 게 2011년까지 그렇게 저희가 갔어요. 2011년까지.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이버 강의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그전에도 교수님들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셨어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매체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그냥 CD를 구워서 교수님 드리면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같이 나눠서 하는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상으로 이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의 자금을 조금 받아갖고요. 사이버 클래스라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LMS입니다. 그래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한 게 2009년에 했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규모, 저희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7,000명 정도 규모의 대학에서 LMS를 시작한 대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시작한 이유는 전적으로 사이버 강의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클래스가 그대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사이버 클래스라고 하는 이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는 툴을 쓰시는 분은 250-60명 되시는 교수님들 중에 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을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걸 해놨더니 10분밖에 안 쓴다. 10%도 아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고 그랬어요. 하여간 이게 국립기관이니까 이게 돈 잘못 쓰면은 착하닥 와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받으면서 제가 이제 이 대학교육개발원에 이제 원장으로 들어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나라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쉬운 거 쓰지 어려운 거 쓸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대학에서 어떤 시스템을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설득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교수님들의 요구도 분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으면서 예고 없이 저희가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교수 사이인데도 막 들어오는 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참 디프레스 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도입하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통합해서 어떻게 갈 건가. 그런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쳤죠. 어쨌든 그런 게 거치면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삼았던 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3월 달에 저희가 우리가 말하기는 스마트 LM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기째 지금 오고 있어요. 이 2학기 동안에 저희가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안 오시는 분들 일일이 전화해서 이 교육회장에 모셔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참 힘들어요. 자, 저희가 그 통합하는 그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 오전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인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PC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PC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PC를 이용한 것들은 필요는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쓰는 데는 조금 더 이제 좀 거리가 이제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교육의 중심이 이게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걸 대학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교수님들은 한번 저기 임용받아갖고 과목을 10년 맡으면은요, 게으른 교수님은 10년 동안 똑같은 거 쓰십니다. 지금도 노트 한 권 갖고 가서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수요자 중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의 조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수님들이 사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는 동안 자기가 뭐 가르쳐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 와갖고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배웠던 거 하니까 교수님은 벌써 연배는 한 30년 차이 나도 옛날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할수요. 새로운 교수법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에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교수님은 그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을 저희가 계속 보급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특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축하는 배경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요. 저희는 이제 한 7,000명 정도 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나가지 않으면 이게 교수님 뭐 270분이면 270개의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수님 3분만 앉아 있으면 의견이 3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갖고 있는 이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코스에 대한 건 강의에 대한 부분이죠. 교수의 사명 중에서 가장 큰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는 그 강의가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코스들을 개발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여태까지 강의하던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다 필요 없어요. 교수님들이 코스를 재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설계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이런 툴을 쓰는 거죠. 플랫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태까지 강의했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교수님들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셔서 그 소수의 그룹이라도 자기 코스를 어떤 교수법에 맞게 이렇게 설계하게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안에서 요새 학생들이 많이 쓰는 SNS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업 활동이죠. 그런 것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면 코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교수자가 온라인상에서 가장 크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할 때 과연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움직인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저희 시스템 쪽에 들어가게 되면 각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저희가 통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글을 올렸다 그러면 사실 양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양적인 면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은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갖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PC상에도 돌고요. 그게 그대로 이 모바일 쪽으로 같이 연동돼서 돕니다. 그래서 모바일 러닝 쪽에 학생들이 훨씬 더 빨라요. 스마트폰 쪽에.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인가요?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채점을 다 했거든요. 하고선 이 시스템에 들어가고 이건 오프라인에서 시험 친 거기 때문에 입력해야 되잖아요. 보통 교수님들도 입력하지. 그래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고 나서 다음 시간에 들어가요. 우리도 지금 이 시스템을 1년째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이 시험 성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래야지 했는데 제가 옆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이제 다른 교수님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어떤 1학년 학생이 찾아왔는데요. 이 박 교수님처럼 저기 시험 채점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엔터 탁 치는 순간에 아이들한테 벌써 다 점수가 다 뿌려졌어요. 걔네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다 본 거예요. 나의 점수에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알았지만 저희 직원한테 그걸 막아놓으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학생들이 먼저 보면 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저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와서
내 성적이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애들이. 내 성적을 남들 다 모르게 나만 내 점수를 스마트폰으로 탁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선한 느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모바일 쪽에 같이 연동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같은 시스템 상에도 도는데요. 커뮤니티는 우리가 지금 에이스나 역량 강화 사업이나 국가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커뮤니티를 이뤄서, 동아리를 이뤄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보면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교수학습센터나 뭐 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모니터링 하시기에 좋은 게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다 조직해 놓으면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저희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LMS를 도입하기 전에 하드웨어를 구축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하면 매체를 제작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2003년에 시작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녹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꾸몄어요. 저희가 꾸미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방 하나 꾸미는데 한 1억 5천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걸 교수님들이 쓸데없는 일 했다 자꾸 그러시더니, 지금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쫙 그 스케줄이 차 있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교수님들이 와서 자기 강의를 녹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강의가 지금 잘 됐는지를 마이크로 티칭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 코스 화면이 이렇게 지금 돼 갑니다. 저희가 사이버 강의 그러면 그 동영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련의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이버 강의가 지금 과연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맞는 강의냐? 온라인 강의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금 계속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온 애들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졸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해갖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사이버 강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희가 그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수님들 이 사고에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못하다. 학생들하고 면대면으로 접하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다시 사이버 러닝, 온라인 러닝으로 가야 돼요. 온라인 쪽으로 100% 사이버 강의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다시 그 이전 거지만, 근데 그 강의하고 이제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을 거친 다음에 새롭게 되는 강의는 모습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사이버 강의에서의 필요성을 아는 그 사용자가 그 다음에 접속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우리는 없었어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사이버 강의하라고 그러고, 사이버 강의 이렇게 앉아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수님들은 사이버 강의하면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반쯤 내가 쉴 수 있겠구나, 노는 시간이 좀 생기겠구나, 나한테 여유가 생기겠구나 이러면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근데 실제로는 사이버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사이버 공간상으로 학생들하고 교감하고 활동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걸 따지면 오프라인 강의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인식을 아직 못 하시는 거죠. 그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화면은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요, 다른 거하고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법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를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학인증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학혁신센터에서 매스 클리닉이라는 캠프를 열어요. 그러면 이 캠프에 대한 걸 이쪽에다 다 실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다 들어와서 이쪽에 접속해서 합니다. 이 커뮤니티는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들 많이 개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홈페이지가 얼마나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정보 보는 거 별로 없어요. 구성원들은 거의 안 보고요. 외부에서나 이제 대학 같으면 외부에서나 잠깐 들어와서 뭐 필요할 때 잠깐 보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사정을 밖에다 알리는 데만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대학의 기능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잘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잘 해서 졸업할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은 홈페이지 같은 곳이 아니라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8개 학과입니다. 그래서 48개 학과의 커뮤니티를 다 구성을 해드렸어요. 물론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안 쓰고 있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해드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냐면 조교가 하는 일들을 그 안에다 다 넣게 되면 교수님들은 아이디 넣고 들어가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조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 지금 요 화면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 기기에 보면 바로 연동돼서 뜹니다. 지금 저기 화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서 학생들이 이제 요 안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가 교수님들 한 7, 80분한테 이 갤럭시 탭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수업에 좀 활용하시라고 해서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교육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기본적인 거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체 제작실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컨텐츠는 저희가 지금 많이 쌓였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저희 대학에는 사이버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강의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한타 보조 수단으로 쓰는데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들은요, 지금 우리 시스템에도 올라가지만 그 KOCW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 오픈 코스웨어에 재작년부터인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에 대한 사례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걸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렌디드 러닝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면대면 수업하고 온라인 강의 컨텐츠라는 게 저희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온라인 교육은 없어요. 그러니까 면대면 교육이 있고 그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 학습하고 와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습한 걸 가지고 오면 이 수업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시스템 내에 협업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자는 걔네들이 활동하고 있는 과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어디 글을 올리면 댓글 올리잖아요. 코멘트를 우리가 올립니다. 코멘트를 올리고 학생들은요, 그 교수가 자기가 올린 글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꼭 1대1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학의 어떤 이제 미술학과 교수님인데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저 학생에게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쟤네들이 나를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뭐 여러 가지 외모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친근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서 오픈해 드렸더니 그 안에 애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니까 코멘트 달고 니까 아이들하고 벌써 많이 친해진 거예요. 미술학과 교수님이니까요, 작품들을 쫙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상하고 코멘트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그것이 활용될 때 학생들에게 쓸모없이 가면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퀴즈하고 사이버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극히 일부 교수님들이 쓰시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올리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 PBL이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미국 대학 같은 미국 환경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PBL 그러면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처음에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리고 실제 같은 이니셜을 가지고 쓰는데요. 이 PBL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강의하던 강의자 지식을 주입해주는 지식 전달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만들 수 있게끔 지식을 찾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운영자 내지는 조력자가 돼야 된다는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게 되고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가서 좀 들어보니까 그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어떤 협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걸 엮어줄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입한 이 툴이 거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가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보시면 이 일부만 지금 보여드렸지만 수업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거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상에 저희가 자료를 다 올려요.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자료 뭐 이렇게 올리면 학생들이 보고 오고 내가 설명하고.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시스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교수자는 그냥 여러분 저기 뭐 파워포인트나 또는 뭐 MS 워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쓰시죠. 그냥 쓰다 보니까 그 안에 기능 중에 일부만 쓰세요. 그리고 쓰다가 잘못해갖고 또 날리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PBL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수업에 그 구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문제중심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개별학습, 협력학습,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시작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문제 하나 기껏 내서 내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 교수님이 지난주에 저희들은 저기 교수님들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런치타임 세미나를 합니다. 그 모대학에서 저희 한번 보시겠다고 왔더라고요. 결국 볼 것도 없는데. 근데 점심 먹으면서 왜냐하면 교수님들 수업 없는 시간은 점심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도시락 내지는 뭐 여러 가지를 드리면서 딱 11시 50분에 시작해서 12시 50분에 딱 끝나는 저희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이거 갖고 하세요. 하시는데 2년 준비했습니다. 2년 준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시작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안 되면 뭐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교수님들한테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요걸 조금 하나씩 보시면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LMS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면 그 글과 신문 기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으면서 동시에 외부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제일 많이 보는 그 유튜브인가요? 그걸 그 영상들을 저희가 찾아서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를 쫙 써서 저희한테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PBL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룹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룹 제일 만들기 쉬운 거는 뭐냐면 그냥 출석부에서 1, 2, 3, 4 A 그룹, 뭐 4, 5, 6, 7, 8 E 그룹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제일 쉽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는 야 출석부 주면서 니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4명, 5명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애들끼리 모인 그룹. 그 그룹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해주느냐면은 80명에 내가 5그룹을 하겠다 그러면 그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그 무작위로 랜덤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제가 하는 수업에요. 그 CC가 있어요. 캠퍼스 커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보니까 딱 눈에 띄어. 그래서 이 조에 같이 넣어놓으면 좀 그렇겠다. 근데 이걸 여태까지 하던 걸로 하면 이제 친한 애들끼리 하는 거였는데 제가 랜덤하게 딱 돌리고 딱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스템에 안 와봐요. 둘이 같이 또 묶어놨어. 그래갖고 하여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여간 그렇게 랜덤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친하지 않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쟤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여러 번씩 방과 후에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하지 않았던 애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쓰실 수 있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요새 많이 하는 게 블로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블로그가 똑같은 시스템, 비슷한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쭉. 그 다음에 뭐 토론하면서 댓글 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이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잡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교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이제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상담하잖아요. 상담하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하면 수업 상담이 될 수 있어요. 수업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쫙 저만 보는 거죠.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것도 학생이 또 저한테 보내요. 그게요 한 학기가 지나면 싹 쌓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갖고 있지만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우리한테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저희가 또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위키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저 인터넷상에 여러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완성하는 거. 그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들어가 갖고 조금씩 지식을 넣어요. 그 수정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 모든 과정에 평가가 필수적이잖아요. 이게 평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항목들을 몇 개를 정해서 루브릭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점을 준다. 학생들한테 공개를 해요. 거기에는 늦게 제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애들이 나중에 불평을 안 할 수 있죠. 이 PBL이나 토론식 수업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평가의 공정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PBL 모듈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문제를 3개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방, 그 다음에 계획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쭉 아이들이 이제 이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웹사이트에 지금 저희 그 안동대학교에 지금 방금 전에 PT 자료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코스라고 했잖아요. 코스에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하고 있는 코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안상 로그아웃 시간을 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목으로 이런 과목을 하고 있고 학생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뭐 심화 큐스니 뭐 이런 코스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료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은요 교수님들마다 다 틀립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 다 구성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걸 하면서 가장 좋게 느끼는 것들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교수님들 나름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메뉴가 다 정해져 있어서 안 쓰는 메뉴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쓰는 메뉴를 없애고, 그리고 쓰는 메뉴는 이름을 다 바꿔서 제가 다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안에 지금 모듈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아이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제가 성찰까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로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중에 저희한테 이제 보고서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서 내면 여기에 들어가서 코스 도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뭐 학생들의 뭐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요. 또 보시면 출석 체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관리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토론하면서 저기 제가 이번에 시범 삼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첫 번째 모듈은 점수를 다 똑같이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모듈까지 끝냈거든요.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몇 주 사이에.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 개인학습, 뭐 조학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그 사이트에 학생들이 과제를 올린 것들이 다 여기로 와서 모여 있어요. 그럼 저는 저걸 클릭하면서 그 안에서 과제를 보면서 채점을 합니다. 채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채점 쉽게 하는 방법도 만들어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쌓여요. 쌓여서 점수가 되면 나중에 이걸 엑셀로 저희들이 변환할 수 있고요. 엑셀로. 그 다음에 그 엑셀 속에서 좀 바꾸면 다시 일로 업로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T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교육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 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 갤럭시 탭을 한 대씩 다 줬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수업에는. 지금은 그 주기 전의 장면을 찍은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서요.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은 아까 그 시스템에 다 넣어갖고 와요. 다시 보면서 거기서 고치고 토론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수업 한 2시간 끝나고 나면 이 토론 쪽에 글이 쫙 쌓입니다. 그걸 이제 교수는 나중에 이제 들어가고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쌓이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 중간에 가면서 야 이거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교수가 계속 주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코스에서 하는 활동들을 그냥 해놓은 것들이고요. 지금 이거는 학생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기 잘은 안 보이지만 이게 옆에 스프링처럼 돼 있죠. 이게 노트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저널이에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 안에 내가 이 모듈 1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학생들하고 내가 협업 활동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나는 어땠는지 그걸 여기다 쭉 써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네가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너나 나나 초보자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올려주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인커리지가 되는 거죠. 뭐 이게 코스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통계가 나와서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이제 코스에서 떠나서 커뮤니티 쪽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커뮤니티 쪽은 저희가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방과 후에 영어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세요. 그건 정규 교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커뮤니티 쪽에 자료도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을 이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는 한 많으면 한 20명, 적으면 한 10명, 15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자료들을 코스와 비슷하게, 메뉴는 코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활동하는 것들을 있습니다. 제가 약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 인적 자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잖아요. 그 두 부분이 서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시스템도 배워야 된다. 배워서 남 주자, 학생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수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